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음, 김래진 쌤 오늘 반가웠어요. 229쪽에 그 여러분 책 229쪽에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전성기와 그리고 위기 이 파트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판서를 해줄 건데 제가 그때 미리 강의를 좀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미리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해야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의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이 독립운동의 준비기 때 활동했던 곳이 이제 간도, 만주, 연해주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진사님 이거 잘 보여요? 햇빛이 여기 등에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자, 만주 연해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이때 당시에 이제 요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이때 당시 중국의 상황인데 잠깐만 좀 중국의 상황을 좀 보고 갈게요. 보드마카 이거 바꾸 이건 잘 보여요. 요건 잘 보여요. 자, 제가 어제 중국 근대사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잠깐 중국이 이제 1912년도에 이제 신의 혁명으로 중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군벌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셌던 군벌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제일 셌다고 했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그래서 그 위안스카이가 제일 힘이 셌는데 이 상황 속에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이제 군벌들이 서로 이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하고 관련 있는 사람을 좀 봐야겠죠. 우리하고 관련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이 장장님이 아닌데 이게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고 밑에는 이게 장재석이라고 하고 장계석이라고 하는데 요 두 사람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군벌이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거야. 우리 그 약간 느낌이 뭔 것 같아요. 이 군벌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에 호족 같은 거예요. 호족. 그래서 이때 당시 중국은 황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영토가 넓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방 내에서는. 근데 이제 황제 권력이 강하면은 이 지방 세력을 통제할 수가 있지만 청나라 말기에 가면은 이 황제들이 힘이 약해지고 서양과의 침략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이 황제의 권력들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들이 지방을 통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세력 중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한 이제 누구냐면 순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멸망시키게 된 청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이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손을 합쳐서 청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둘이 공화주의를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총통을 뽑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그걸 안 하면서 중국을 이제 군벌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안스카이 밑에 군벌이 9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9명 중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제일 셌던 거예요. 근데 그 위안스카이가 지가 황제가 되겠다 뭐 하겠다 막 난리굿을 치다가 이제 지 혼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최고 권력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군벌들이 등장을 한 거야. 이때가 바로 요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와 관련 있는 군벌이 누구냐? 이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국사와 관련 있는 군벌이 이 장개석, 장장님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가장 관련이 높은 사람은 요 장개석이 제일 관련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자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중국 이게 자 이거부터 기억하자. 우리는 지금 중국 군벌 밑에 있는 거예요. 군벌 누구 밑에 있냐면 장쩌린 맞나? 장쩌린 밑에 있는 거죠. 지사님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도라 만주가 우리 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중국 군벌이었던 장쩌린 밑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쩌린 밑에 있으니까 어떤 장쩌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좀 무능력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야. 왜 좋냐? 일본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이 사람이 막아주니까. 이 사람이 막아주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터진 게 1920년대 들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봉오동 전투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 이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의 위치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봉오동 전투의 위치가 어디냐면 북간도예요. 북간도.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봉오동 위치 보이죠? 이것도 꼭 진사님들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산리하고 봉오동하고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봉오동이 더 위에 있고 청산리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일단 북간도에 있는데 봉오동이 좀 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이 군대 이름도 이 봉오동 전투 시험에 나오고 대한독립군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홍범도 장군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봉오동 전투의 의미는 뭐냐? 우리 독립군의 첫 승리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혼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혼춘 사건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보기에는 나옵니다. 혼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지니까 이제 일본군이 복수하러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가 누구 땅이라 했어요? 여기가 누구 땅이라 했어요? 일본 땅이 중국 땅이라 했죠. 그래서 중국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들어가려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싶었는데 이때 당시에 마적단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마적단. 마적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마적단이라는 게 보이죠. 마적단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 놈놈놈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하는 애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근데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탈 때 주로 이제 뭘 쓰냐? 이제 총을 쏘는 거죠, 총. 그래서 총을 쏘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들으세요. 이 애들이 중국 애들인데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돼. 이 중국 애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일본 애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라고 시킨 거야. 자기를 공격을 하게 시킨 거지.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쇼를 하게 한 거죠.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잖아. 자동차 보험금 타려고 그 일부러 차에 뛰어들고 이런 걸 뭐라 하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자기들 걸 스스로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국 독립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얘네들을 잡으러 오겠다 해가지고 청산리에 들어온 거예요. 보험 사기단 뭐 이런 거 같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혼춘 사건은 일본이 중국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게 한 다음 이거를 한국 독립군에게 전가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청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산리에서 이제 북간도로 진격해 왔는데 이때 당시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북로 군정 서군도 시험에 나오는데 북로 군정 서군을 이끈 사람은 김자진 장군이고 이 북로 군정 서군 얘네들이 이제 임시정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던 독립군이죠.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건데 임시정부는 자 이거부터 기억합시다. 임시정부는 독립군하고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별로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군 내부에서 임시정부가 간도를 버리고 상하이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한 거 아니야. 간도 버리고 갔다고.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던 독립군 중에 하나가 바로 북로 군정 서군이라는 군대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북로 군정 서군이 독립군하고 연결되어 있던 부대였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은 계속해서 임시정부에 연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김자진 장군이 이제 이 종교를 믿었어요. 대종교. 대종교는 뭘 믿는 종교냐면 당군. 그래서 이 대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요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요새는 청산리라고 안 나오고 어랑청, 고동아, 백은평, 천수평에서 싸웠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지 말고 요거만 해, 요거만. 어랑천만 해, 어랑천. 어랑천이 요 5개 싸움 중에서 제일 치열했던 싸움이 어랑천이에요. 그리고 독립군의 최대 승리다. 처음 승리는 봉오동, 최대 승리는 청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판서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북로 군정서에 김자진 장군하고 대한독립군 홍범도하고 이제 연합해서 싸운 거죠. 어디에서? 어랑촌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 2,000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일본군이. 2,000명에서 2,500명이 싸워서 죽었는데 이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언제 쳐들어오냐면 이제 간도로 아예 군대를 이끌고 와요. 원래 군대였지만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 이제는 그냥 막 중국 따지지도 않고 쳐들어왔어. 그래서 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중요한데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모두 다 학살합니다. 그러면 간도에 있는 조선인을 모두 다 학살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일단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자 독립군 입장에서는 간도에 있는 모든 조선인을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고. 일주일 동안 2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 이렇게 되면 우리 독립군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중요해. 이걸 알아야 뒤에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얘기는 요 두 개가 성립이 안 돼. 사람이 모두 죽으면 두 개가 성립이 안 되는데 뭘까? 하나는 돈이 충당이 안 돼, 돈. 두 번째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인원이 충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은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지. 왜? 사람과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간도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독립군들이 만주로 일단 이동을 합니다. 일단은 만주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볼까요? 자, 간도 참변.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일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보복으로 한인천을 초토화시켰다. 독립군들은 밀산부로 이동했다. 밀산부라는 뜻이 만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만주. 그래서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 봅시다. 다시. 만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로 갔다는 얘기. 여기 밀산. 그 만주, 연해주 요 인근. 여기 만주라 해야 될까? 연해주라 해야 될까? 연해주로 하는 게 낫겠네.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 자, 밀산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가 연해주인데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군이 이때 당시에 20개에서 15개 군대가 모인 거야. 근데 모였는데 장군도 다 다르고 명령 체계도 다르고 은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문도 다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군대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일시킨 숫자가 약 3,500명 정도 된대요. 3,5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자는 문제도 있고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소련의 적색군이 연락이 와요. 소련의 적색군. 자, 우리가 백색군하고 적색군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백색군이라는 것은 러시아 왕실 사람이고 적색군은 공산주의 세력이라 했죠. 사회주의 세력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적색군이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자 우리는 러시아한테 가보자 해가지고 이때 당시 소련한테 가보자죠. 엄밀히 따지면 러시아 공산주의자한테 가보자 해가지고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준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적색군이죠. 이해 안 되는 걸 빨리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또 세상에 이동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간 사람이 서일하고 홍범도 장군이 갔고,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이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주를 고수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연해주에 와 있지만 만주까지 잃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만주하고 간도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은 자유시로 이동하고 김자진은 만주로 와서 군대를 새로 개편하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신민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 중에 이제 일부가 자유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자유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이해를 잘 해보세요. 알겠죠? 자, 자유시 참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진사님들 우리가 독립군들 중에 러시아에서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선 후기 때 이제 연해주에 넘어와가지고 살다가 이때 당시 러시아가 우리 조선 사람들 관리한다고 시민권 이런 거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관직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러시아 관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중에. 근데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소련의 그 러시아 혁명에 찬성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소련에 가담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자유시에 어느 나라 군대가 온 거야? 우리 독립군이 왔어.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독립군을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이제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해줬는데 이 소련이 우리나라한테 얘기한 거야. 야, 우리 러시아랑 싸울 건데. 진사님들, 내가 러시아라고 했죠. 러시아는 왕을 지키자는 사람입니다. 그럼 소련은 뭘 얘기하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소련은. 그래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이제 싸우는데 소련 애들이 우리나라 군대 보고 얘기한 거야. 야, 너희도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반대를 했겠죠. 우리가 지금 나라 지키려고 왔지, 다른 나라 지키러 왔냐면서 이제 1차 반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2차 반대는 뭐냐면, 자, 2차 반대는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군을 지휘관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누가? 러시아가. 아니, 지휘관을 바꿔버려요. 소련이. 소련이 우리나라 독립군들 보고, 야, 너 지휘권 내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내 지휘권을 누가 가져가요? 하니까 소련을 도와줬던 조선인으로 교체하려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가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유시 참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독립군 지휘권을 가지고 싸운 거야. 이 지휘권이라는 건 뭐냐면 소련에 가담해 있던 조선인, 가담했지 않았지만 자유시에 왔던 조선인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야. 그래서 이 민족끼리 싸워갖고 우리 독립군 2천 명이 죽는다고. 우리 민족끼리 총으로 가슴을 쏜 거야, 이제. 여기 자유신 찬반이 있는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 이거 얼마 전에 발표한 게 틀렸는데, 이거 지우세요, 진사님들. 지우고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살아남은 독립군이나 그리고 이때 그 포로가 된 독립군들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일단 러시아를 탈출한 애들은 일부가 이거 만주로 돌아오고 잡힌 사람들은 연해주로 강제 이주됩니다. 음, 이렇게 적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내가 모르겠다. 넘어갈까요? 이게 자유시 참변은 기존에 러시아에 살고 있던 조선인과 그러니까 소련에 살고 있던 조선인과 새로 독립군을 이끌고 온 조선인들끼리 지휘권을 두고 싸운 거야.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독립군의 지휘권을 소련의 밑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한 거지. 그래서 살아나온 독립군들은 이제 만주로 돌아와서 군대를 재편합니다. 그게 바로 삼부가 결성됩니다. 삼부. 자, 진사님도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나 문제 보여준 줄 알았어.
정답은 5번이죠, 5번. 나 뭐 보고 풀었냐면은 청산리 전투의 일본군하고 자유시 참변에 간 거하고 나중에 내가 얘기해 주려는데 김자진 장군은 연해주에 사시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이 중앙아시아에서 연극 경비원으로 살다가 43년에 돌아가세요. 정답은 5번.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 참가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자유시에 갔다. 이거는 누구야? 홍범도 장군이죠. 2번 누군 것 같아요?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누굴까요? 황포 군관에 입학한 사람은 이제 그 김원봉.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진사님들 수고를 했다. 수고를 했어.